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로 지역 네트워크를 주제로 해서 진행되는 건데요. 오늘 모신 분들은 이 구성이 곧 방금 이게 되셨거나 그중에 쭉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운영하신 분들의 실무자 분과 이사장님 분들을 모셨습니다. 먼저 춘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이진철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강릉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이경화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원주 협동사회 경제 네트워크 김성기 상임 이사님 모셨습니다. 속초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엄기동 상임 이사님 모셨습니다. 인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한수영 사무국장님 모셨습니다. 이런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주제 발제를 통해서 교수님께서 협동조합 간의 협동의 사례, 그리고 필요성, 그리고 강원도의 네트워크의 사례에 대해서 간략하게 또 말씀을 해주셨고, 저희 협동조합의 현황에 대해서도 업종별로, 이중업종별로 연결이 필요하고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습니다. 이런 네트워크에 대해서 필요성과 역할에 대해서 주제를 해주셨는데요. 토론 패널분들께서는 다소 의견 차이가 있거나 또는 지역 네트워크의 구성 사례에 대해서 보완을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최근에 강릉 협동조합 간의 네트워크가 구성되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있었는데요. 6월 26일이었죠. 구성됐던 소식이 있었는데요. 이경화 이사장님, 강릉 협동조합 네트워크가 구성된 배경과 앞으로의 역할, 이거에 대한 말씀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강릉에서 온 이경화입니다. 제가 66쪽의 그 자료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릉에 지금 현재 33개의 협동조합이 있고 사회적 기업은 17개가 있습니다. 먼저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는 벌써 한 3년 전에 설립이 돼서 나름대로의 어떤 사회적 기업, 마을 기업, 그 다음에 자활 기업이 서로 간에 상호 거래라든가 아까 여기는 이제 내부자 거래라고 하는데 이제 상호 거래하면서 나름의 활성화를 지금 하고 있는데 수년 전부터 이제 강릉의 협동조합이 점점 늘다 보니까 이 협동조합을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로 안으로 끌어들일 거냐, 아니면은 협동조합 자체적으로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서로 간의 어떤 활성화 방안을 찾을 거냐 해서 먼저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에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은 시작부터가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같이 이걸 활성화로 움직인다면 그래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먼저 그냥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한번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잘 아시겠지만 협동조합은 시작할 때부터 지원이나 간섭을 받으려고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육성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업으로서, 특히 이제 협동조합도 기업으로서 어떤 경제 어떤 행위를 하고자 할 때 그런 데서의 어떤 차이와 다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좀 구분을 해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따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계속 이 연대를 해야만이 살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처음부터 시작이 다른 걸 어떻게 연대를 할 거냐, 요거는 이제 강릉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도 기업 간의 상담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협동조합으로 기업을 설립을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헌법상의 어떤 회사처럼 구조 활동을 하는데 요즘 근자에 봐서 강원도형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건 참 고민이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이 돼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도 지금 같은 맥락에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사실 처음에는 협동조합 지원 없이도 자체적으로 해. 지원을 우리는 지원 안 해주면 나 협동조합 안 할래. 그러고 하지 마.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런데
만들어 놓고 강원도형 예비사회적 지역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혜택이 오니까 이거에 대한 우리가 이제 약간의 어떤 딜레마랄까요? 이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연대를 하고 서로 간에 그 외부 거래도 하고 상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제 개인의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 협동조합을 나름대로 운영하고 많은 협동조합을 만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건 협동조합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기업에 대한 생각은 안 해요. 협동조합도 기업입니다. 사업자 등록증 내고 법인 등기 받아서 사업자 등록증 내서 기업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 이윤에 대한 이윤에 대한 문제 처리가 일반 자본주의에서 생각하는 기업하고 다를 뿐이지 기업입니다. 근데 그 기업에 대한 생각을 아직도 우리가 협동조합 하는데 기업을 하는 건가? 좀 고개를 좀 설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을 할 때 그런 기본적인 개념을 좀 우리가 알고 간다면 오히려 그 다른 협동조합의 역사라든가 사회적 기업의 역사가 많은 국가나 우리 또 지역에 있는 그런 그 특히 원주 같은 경우 원주가 지금 역사가 50년이 됐다면 뭐 춘천이나 강릉 또 영동 지역 전체 또는 이 영서 지역 전체에서 그런 것들을 좀 알고 간다면 50년에 할 거를 5년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다라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합니다. 긴 역사라는 건 그만큼 거기에 희생한 사람들이 많고 그것이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누군가는 정말 힘드셨을 거라는 거죠. 근데 지금 그 힘든 역사를 똑같이 해야 된다는 거는 앞으로 좀 시간적으로도 많이 좀 그렇게 여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기업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물론 10년, 뭐 15년 중장기 계획을 갖지만 사실 요즘은 워낙 이 사회 변화가 빠르기 때문에 5년 앞도 내다볼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지금 협동조합을 하시는 입장에서 서로 연대 방향을 그런 데서 한번 좀 찾아보면 어떨까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릉 네트워크 이경화 이사장님께서 그 사회적 기업으로 네트워크로 갈 것이냐, 협동조합으로 네트워크로 갈 것이냐 그 고민을 대표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 자급자족할 수 있는 그 협동조합에 대해서 그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것이 더 올바른 방향이라는 그런 고민 속에서 네트워크를 지금 출범을 한 그 사례를 갖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다음으로 그 속초 네트워크에는 진짜 강릉하고 좀 약간 반대의 경우가 되겠는데요. 네. 속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그 사회적 기업 중심으로 이미 네트워크가 출범을 해서 이미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속초 네트워크에 대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강릉하고 저희하고는 완전 이제 반대인데요. 저희는 7개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 인증 사회적 기업들이 중심이 돼서 속초시 사회적 기업 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했다가 저희는 2012년도에 미션 수행을 사회적 조직에 대한 활성화로 잡아서 목표를 잡았고요. 그래서 한 20개 정도 기업이 있으면은 새롭게 사회적 경제 조직을 구성할 수 있겠다라는 그 미션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7개 사회적 기업이 진행을 해서 현재는 20개 사회적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사회적 기업 협의회에서 올해 새롭게 회의를 거쳐서 자활기업이든 아니면 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이든 들어올 수 있게끔 사회경제, 속초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 명칭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강릉하고 마찬가지로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들에 대한 미션이라든가 목적과 목표가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풀어갈까라는 고민도 한 가지가 있지만요. 저는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업종별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네트워크 안에서 각 지역별로 네트워크 내에서도 서로 정보 공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 내 업종별 네트워크만 구성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좀 약간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은 네트워크 내에서도 서로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그 분야에는 또 분야별 네트워크와 업종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어떨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앞으로도 협동조합분들이 지금 많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죠? 속초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12개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조만간에 협동조합분들을 다 한번 네트워크식으로 회의를 구성해서 별도의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실 건지 아니면 속도시 사회경제 네트워크에 참여하실 건지를 일단 협동조합 회원분들한테 의사를 전달할 거고요. 조만간에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 강릉과 속초 같은 이제 시간이 되게 작은 경제분야에도 불구하고 인재군이 강원도 군단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아직 지역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은 작은 군단이나 이런 데서는 좀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습니다. 인재 네트워크 설립 배경과 그 관련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재손 한수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시단위는 어떤 조직이 만들이 돼 있는 조직들이 먼저 선행돼 있어서 그 조직이 먼저 다른 조직을 가져와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사례가 부분적으로 C급에서는 다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군 쪽에서는 그런 조직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저희가 그 사회적 기업과 마을 기업, 그 다음에 그때 당시 우리가 작년도에 설립할 때는 협동조합이 하나였었거든요. 나중에 하나가 더 들어서서 2개가 됐었지만 그분들을 다 모아놓고 처음에는 이제 모으기는 쉽진 않았죠.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설명하면서 그 조직을 만들려고 계속 1년 동안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면서 회의를 계속 거쳐서 하나의 네트워크라는 저희 회사가 협동조합 네트워크인데 협동조합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된 거고요. 시단이 아까 얘기했던 사회적 기업이 중심이 되어 있는지 협동조합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그 중심은 저희 쪽에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 안에 협동조합이든 마을기업이든 사회적 기업이든 지금 또 나아가서는 시니어들 아니면 장애인들 또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는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관련된 쪽 이런 쪽에 대한 교육사업이라든지 전체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지역적으로 분단위 같은 경우에는 다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단위 같은 경우에는 개별 기업 간 전체를 모아서 하는 네트워크가 중심이 된다면 군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네트워크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한 1년 동안 고민한 끝에 결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1년, 저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전체를 아우러서 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때, 사회적 기업도 협의체, 단체 형태로 들어와야 되고, 마을기업, 협동조합, 전체가 다 단체 형태로 들어온다 그러면 네트워크 규모는 슬림해지고, 그 모든 네트워크에 관련된 모든 사항들은 각 기업 맨 끝에까지 전달될 수 있는 조직을 만들려고 저희는 그렇게 구성을 했고요. 저희가 총 사회적 기업이 어제 발표까지 해서 사회적 기업 예비사직 포함해서 총 10개고요. 그 다음에 마을 기업이 6개, 협동조합이 11개, 그 다음에 자활기업이 3개 정도 됩니다. 총 31개 기업이 현재 들어와 있고요. 거기에 저희가 이제 협의체를 구성할 때 전문 인력에 관련된 부분,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럴 역할을 할 수 있는 인재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후원자 조합원이고 이혁 교수님도 들어와 계시고 옆에 계신 경기도 팀장님도 들어와 계시고 그래서 주변의 인력들을 저희가 적절하게 활용하려고 그런 조합원을 활용했고요. 분단위에서는 만약에 10개 기업이 있는데 어떤 것을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9개 기업이 지원을 받고 1개 기업을 지원을 못 받았다 그러면 아마 그 1개 기업은 아마 구청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는 1개 기업도 되게 소중하게 저희가 전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쪽으로 나름대로 고민 끝에 선택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군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그런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협의하려고 하시면 좀 길게 1년이라는 시간을 좀 투자하시면서 굉장한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 결정을
내 혼자 할 수 있는 결정이 아니라 전체가 함께 할 수 있는 결정을 계속 이끌어내시는 역할을 누군가는 하셔야 이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은 약간 분하고는 약간 저희 쪽이랑은 조금 틀린다고 형성 과정이 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이게 저희가 정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별로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나셔서 네트워크가 다 만들어지면 저희가 군과 군, 저희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종목 간 네트워크는 당연히 이제 센터가 설립이 되거나 해서 해주면 좋겠지만 지역 간 지역의 네트워크를 저희가 군 단위 같은 경우에는 업종 간 네트워크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간의 네트워크를 업종 간을 어떻게 이끌어내는 것을 센터가 네트워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아직까지 진행형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재건 같은 경우에 작은 규모라서 오히려 구성하는 데 장점도 있었고 단점이라는 어떤 그거를 구성할 수 있는 구심점과 인력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정형 왜 자원봉사라든지 교수님하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구성을 좀 더 할 수 있었다 이런 내용으로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요. 춘천 네트워크 이사님께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자료를 참고해 보니까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성할 거에 대한 좀 고민을 많이 담으셨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춘천생협 이사장 김진철입니다. 오늘 협동조합의 날이니만큼 생협 이사장이라고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뭘 착각을 했는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이 토론의 제목이 강원도 협동조합 네트워크의 필요성 이런 제목이었어요. 받은 제목이.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협동조합과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와의 그런 관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 자리 같은데 저는 이 제목만 보고는 좀 약간 지레 짐작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협동조합들 간의 네트워크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건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죠. 그래서 저는 1, 2, 3, 4 이렇게 자분자다 형식으로 했습니다만 사실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춘천에도 협동조합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어떤 공통분모 같은 거는 있음직한데 과연 그게 뭘까 하는 고민들을 한 적도 있고 저희 춘천생협은 자체 워크숍도 한 적이 있어요. 이 문제를 가지고. 아무튼 저는 그 1번에 이렇게 썼습니다만 21페이지인데요. 이 소번역 혹은 강원도의 협동조합들만의 네트워크는 지금은 필요하지 않다. 그다지 유효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그거 정말 무용지물이라는 얘기냐가 아니라 지금은 좀 웅성되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부담 없이 하는 단계가 아닐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협동조합들끼리 모여서 어떤 조직체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보단 지역에는 다 지역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들은 이미 여러 범주, 그러니까 높낮이도 다르고 좌우폭도 좀 광범하지만 여러 범주의 선배 기업들 등등이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역사성도 있고요. 저는 그 지역 네트워크 안에서 협동조합들이 교육도 받고